자, 05 2차 방정식 19페이지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하나 적어 놓도록 할게요. 5x의 제곱 2차식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2차식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꼴이 5분의 1에 5x 마이너스 a 5x 마이너스 b 요런 꼴을 갖게 될 것이다.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뭐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겁니다.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개념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복소수 범위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이 문제의 답에 허수단이 i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인수분해했던 건 보통요. 실수 범위 내에서만 많이 인수분해를 해왔어. 근데 이제는 더 집요하게 복소수 범위까지도 치밀하게 들어가 보자. 그런데 쉬워 어려워?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야,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해봐 라고 했는데 이 2차식을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되겠습니까? 되면은 중학교 문제고 안 되면 고등학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다.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런데 근을 구해낸 거야. 근이 하나는 3이 나오고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이 근만 보고 얘를 역으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 2차 방정식은 x-4, 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일 거야 라고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차식을 어떻게 푸냐면 2차식이었어. 그런데 얘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법 1.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면 이 근의 공식으로 우리는 근을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이 근을 보고 역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여기서 얘만 지워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2차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빼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2차식은 0. 자, 2차식은 0에서 무엇을 이용한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두근 알파와 베타를 구한다. 그리고 이 알파와 베타를 보면서 혹시 개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채고창에 A에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됐구나 라고 이런 구조로 답을 내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얘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한 후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한다. 1. 인수분해 안 돼요. 그래서 이 근의 공식으로 풀 거예요. 자, 얘는 짝수 공식 쓸 수 있네요.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이므로 짝수 공식 한번 불러볼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씁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와서 결국 x는요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i 이런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근을 보고 역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역으로 돌려놓을 건데 요 녀석을 봤더니 최고참 자리에 5가 보이네? 그러므로 5는 써줘.
그리고 나서 뒤쪽에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루트 14i 이런 거 하나 적어주면 되고 또 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한근 이용해서 x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4 i라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2차식 돌려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꼴이 다르네? 선생님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자,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보면 얘는 둘 다 x인데 얘는 둘 다 5x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요 식에 몇을 곱해줬다? 5를 곱해준 거야. 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5 하나 집어넣으면 이 식은 5x에다가 5 약분돼서 마이너스 뒤에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i예요. 왜? 이 마이너스는 여기 가로가 있는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 여기에도 적용되지만 뒤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 하나 나왔어. 얘도 5가 필요해. 그치? 왜? 5x니까. 그런데 여기 5 넣어줄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5 줘. 5 주고 앞에 뭐만 곱한다? 5분의 1만 곱해주시면 되죠. 5에다 5분의 1 곱하면 그냥 원래 상태인 1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5x 얘 불러 시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4i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구할 거야. 5x를 제외한 자리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래.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얘는 1 플러스 루트 14i 나오지.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루트 14i 나오지. 그러면 묻자. 둘 중에 누가 a야? 누가 a야? 얘가 a일까? 얘가 a일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린 답을 이렇게 내주셔야 돼요. 만약에 a가 1 플러스 루트 14i면 b는 1 마이너스 루트 14i가 될 거야. 하지만 혹 a가 만약에 1 마이너스 루트 14i라면 b는 1 플러스 루트 14i가 될 거야 라고요. 답을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둘 다 결석인가요? 만수하고 진한이가 결석인가요? 수민이는 결석 체크했고 만수 진한 중에 누구요? 진한이가 지각. 만수는 결석인가요? 네. 늦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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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에 지금. 자. 그리고 결석도 어지간하면 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문제 출제자가 야, 이 2차 방정식에 근은 어쩌고 저쩌고 막 근 얘기를 막 해. 그러다가 맨 뒤에 가서 계수걸 봐. 이런 문제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무조건 써주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근 얘기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두근의 차가 K야. 두근의 B가 3대 2야. 오,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야. 두 근이 연속인 정수야. 이렇게 근에 대한 얘기를 막 주저리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가져야 돼요. 두 근의 차가 K라고? 그 얘기는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가정하면 또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K라는 얘기구나. 라고 두 근을 이렇게 가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두 근의 B가 M 대 N이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두 근을 뭐라고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 거야? M 알파랑 N 알파구나.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가정할 거야? 알파랑 K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라고 나오면 알파하고 연속이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돼요. 단
전제 조건이 달리겠지? 알파는 무슨 수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요런 개념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용 21페이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다. 21페이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2일 때 정수 k값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를 봤더니 근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k를 구하래. k가 뭔데? 이러고 봤더니 k가 바로 개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근 얘기하다가 개수 구하세요 라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로 푼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풀어요. 그런데 얘 되게 안타까운 게요. 얘가 굉장히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주고 있다. 자,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하고 2라는 얘기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오, 절대값 3알파와 절대값 2알파 이런 상황이야. 되겠습니까? 요 b가 3대 2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그래, 만약에 한 근은 3알파고 또 다른 한 근은 2알파인 경우도 있을 테고 한 근은 3알파인데 또 다른 한 근은 부호가 달라서 마이너스 2알파인 경우도 있을 테고 한 근은 마이너스 3알파인데 또 다른 한 근도 마이너스 2알파가 인 경우도 있을 테고 요 절대값이란 말 하나 때문에 경우가 몇 가지 경우를 늘어버려요. 근에 대한 경우가 3개로 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3개를 다 따지기엔 너무 힘들겠지? 맞아? 그런데 이런 문제의 특징. 두근의 절대값에 b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경우를 요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 2차 방정식이 답을 품고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자리를 보니까 합은 우리가 솔직히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곱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두근의 곱이 몇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4. 왜? a분의 c잖아. 2분의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될 거야. 와우! 두근을 곱했는데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건 두근이 서로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 가지고 푸는 거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가장 큰 힌트는요. 이런 문제 되게 많아. 요건 좀 알아두세요. 두근의 곱이 힌트이다. 이처럼 두근의 곱자리가 힌트가 돼서 출제되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머, 그래.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하나를 3알파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2알파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풀면 첫 번째 두근의 합자리 3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는 몇이 나오고 있으니까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리고 이쪽은 계산하면 알파만 나왔지. 그런데 나 분수 싫어. 양변에 2를 곱해줘요. 그럼 알파에다가 2 곱하니까 2알파는 3k-7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왔을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근의 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의 곱 3알파하고요. 마이너스 2알파하고 곱하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4. 아까 계산했죠? 두근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48입니다. 즉 a분의 c이므로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이 녀석 풀면 알파의 제곱은 몇이 나옵니까? 4. 그치?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줬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므로 알파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의 알파 자리에 2를 대입해보면 4는 3K-7. 그러므로 3K는 11. 그러므로 K는 3분의 11. 이런 답이 나와요. 근데 얘는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정수 K라고 나왔기 때문에 넌 정수가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어. 그럼 마이너스 2인 경우 풀어보자. 이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는 3K-7. 그러므로 3K는 넘어가면 3, K는 1 나왔어요. 그러므로 정수 K는 몇이 되겠다? 1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 있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개념 잘 설명 들어야 돼요. 아는 애들은 너무 쉽게 알고 모르는 애들은 되게 헤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개념에 이렇게 필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좀 이쪽으로 가야겠다. 예,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 fx는 0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무슨 의미야? fx 자리는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어. 근데 앞에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얘는 x에 관한 어떤 2차 식이 있는데 뒤에 는 0이 붙어서 2차 방정식이 됐어.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요. 알파하고 베타예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F라는 녀석은 X 자리에 이렇게 꽉 차게 알파가 들어가야지만 는 0이 되는 식이야 라는 의미예요. 이 F라는 녀석은 이 가로 안에 꽉 차게 누가 들어가야지만 베타가 꽉 차게 들어가야지만 0이 될 수 있는 식이야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되겠나요? 그런데 2차 방정식 F의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런 구조의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단 a는 0이 아닌 이런 상태예요. 자, 이 녀석의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요. 요 안에 보이는 x를 구하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즉 이 f와 이 f는 같은 f지만 여기에 보이는 꽉 차는 x와 여기에 보이는 조금 일부를 차지하는 이 x는 같은 x다, 다른 x다? 다른 x다예요. 그러므로 이 2차 방정식의 근 x를 구하라면 같은 근이 나올까? 다른 근이 나올까? 다른 근이 나오겠지. 맞아? 다른 x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f의 특성. f는 여기에 꽉 차게 뭐가 들어가야지만 알파가 들어가야지만 0이 되는 식이랬어. 맞죠? 요 F는 여기에 꽉 차게 뭐가 들어가야지만 베타가 들어가야지만 0이 된댔어. 즉 ax 플러스 b가 꽉 차게 알파랑 같아지면 0이 될 수 있어. ax 플러스 b가 꽉 차게 베타와 같아지면 0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나에게 여기에 보이는 요 x 값을 구하래. 그러면 x만 빼놓고 다 넘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b 나오고 양변을 a로 나누면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은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요 식에서도 b 넘어가서 이항하면 베타 마이너스 b고 ax에서 양변을 a로 나누면 a분의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은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21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가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유형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 fx 플러스 1은 0에 두분을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한대. 그 얘기는 뭐야? 이 f라는 녀석은
이 가로 안에 꽉 차게 누가 들어갈 때?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갈 때 여기 알파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때 뭐가 된다? 0이 되는 식이다. 얘는 여기에 꽉 차게 뭐가 들어갈 때? 시작!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갈 때 0이 되는 식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등장했어요. fx-2는 0이다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x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이 f는 꽉 차게 뭐가 돼야 된다고? 알파 플러스 1이나 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야지만 는 0이 나오는 식이다라는 거죠. 즉 x-1은 누구랑 같다? 알파 플러스 1. x-2는 누구랑 같다? 베타 플러스 1. 여기에서 근 x 구하면 알파 플러스 3. 여기에서 근 x 구하면 베타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두근이야. 그런데 뭘 구하래? 두근의 곱 구하래. 어머, 두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의 곱을 구하라는 거구나. 즉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몇이래? 5.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래? 4.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23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유형이에요. 이해될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넘어가서요.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예. 자, 2차 방정식의 개념의 제목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계수, 실계수, 유리계수, 실계수, 혈내근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개념 우리 두 번만 읽어볼까? 제목 시작! 2차 방정식의 유리계수, 실계수, 혈내근. 한 번 더. 2차 방정식의 유리계수, 실계수, 혈내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유리계수일 때만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데 계수 ABC 자리에 전부 다 유리수만 들어있는 유리계수일 때만 만약에 한 근이요.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유리수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리수지. 무리수의 대표적인 주자인 루트가 근이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또 다른 한 근은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 루트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리계수 혈내근 개념입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실계수, 계수가 전부 실계수일 때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 뭐 더하기 뭐? 실수 더하기 실수. 실수에 반대되는 개념은 누구? i가 만약에 근이라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실수 마이너스 실수 i가 근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실계수 혈내근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실은요 근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두근의 앞, 두근의 곱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출제자가 우리한테 근을 하나만 준 거야. 씨 이거 어떻게 구하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리계수야. 유리계수 조건이 붙으면 우리는 출제자가 우리에게 이 근이 뭔지 주어지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또 다른 한 근은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 루트겠구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항하면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겠구나. 역으로 갈 수 있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되겠습니까? 즉 여기에 보이는 얘들이 누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유리계수라는 말이 근 하나를 거저주는 정보고 실계수라는 말이 근 하나를 거저주는 정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이 개념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루트 5 더하기 3이야.
또 다른 한글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예,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자,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3i 플러스 7이야. 또 다른 한근은 뭐가 되겠습니까? 3i 플러스 7. 예, 3i 플러스 7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헷갈리게 살짝 꼬아놨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루트 앞에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요. i 앞에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래 화살표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루트와 i 개수의 부호만 반대라고 적어 놓으세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부분과 같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한다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선생님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가 근이면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 루트도 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자, 이때요. abc는 유리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가 유리수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다? 유리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유리 개수를 가지고 있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2차 방정식에 이제 근 구해보자 라고 해서 구해봤어. 인수분해가 안 되므로 근의 공식으로 구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왔죠? 우리 이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쪼개기 할 겁니다. 분수를 이렇게 나눠서 쪼개버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1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죠? 자,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ABC가 유리수라는 거야.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무슨 수다? 유리수다.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무슨 수다? 유리수다. 그러므로 유리계수일 때는요.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루트가 근이면 또 다른 한근은 무조건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 루트가 근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자, 실계수 켤레근에 대한 이론 설명드릴게요. 실수 플러스 실수 i가 근이면 실수 마이너스 실수 i가 근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ABC는 무슨 수여야 된다? 실수여야 한다. 일명 실계수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야. 그러면 오메가가 근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x 자리에 뭐를 대입했을 때?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메가를 대입하면 등식 성립할 테니까 얘는 는0 이렇게 나올 거야. 맞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뭘 취한다? 켤레복소수의 발을 취해버릴 거예요. 자, 켤레복소수의 발을 취했는데 f 오메가라는 건 뭐야? f의 오메가는 a의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c라는 식이지. 그래서 걔를 풀어서 썼어. a의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c를 풀어서 쓴 다음에 요 메뉴에 있는 켤레복소수를 붙인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0에도 켤레복소수가 붙어있죠. 그런데 켤레복소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요. 맞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 식을 봤을 때 A는 실수예요. B도 실수예요. C도 실수예요. 0도 실수예요. 그러므로 요 실수에 켤레복소수 붙은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켤레복소수를 떼버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요게 나와 있는 오메가는 반드시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붙여서 다녀야겠지. 그런데 이 식의 구조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얘랑 구조가 똑같이 맞아?
구조가 똑같이.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뭐야? x자리에 뭐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 오메가 바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쭉 와우 이렇게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0이 나오네? 그 얘기는 오메가 바도 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f의 오메가 바는 0이 된다야. 즉 오메가가 근이면 무조건 그 켤레복소수인 오메가 바도 근이 된다라는 거야. 언제? 실계수일 때. 되겠습니까?